스케치 이어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구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상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제품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 이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구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상도에는 첫째, 등각투상법이 있고, 둘째, 사투상법이 있고, 셋째, 투시투상법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이 등각투상법입니다. 양쪽 각이 30도, 30도로서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등각투상법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X축, Y축, 그리고 Z축, 세 개의 축을 그리고 각각 120도씩 그린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X축의 안쪽 길이를 잡아주고, 그리고 Y축의 너비 길이 잡아주고, 다음에 Z축의 높이를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각 축의 평행되게 이와 같이 선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평행되게 이와 같이 각각 축에 대해서 평행되게 그려주게 되면 물체의 모양이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그렸을 때 왼쪽 30도, 오른쪽 30도, 양쪽 각이 같다고 해서 등각투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설명을 보게 되면 등각투상법은 물체의 각면을 모두 경사지게 그리는 방법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X, Y, Z 세 개의 각각 축에 120도씩 너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각투상법 같은 경우는 지금은 흰 바탕에 그렸지만 경사진 이런 모눈종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물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상도로서 사투상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육면체, 이 물체는 사투상법에 의해서 그려진 겁니다. 사투상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물체의 정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투상법에 의해서 물체를 그릴 때 정면도를 먼저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를 이곳이 정면이라고 특징을 지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먼저 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 앞에 보이는 이쪽이 정면이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이것을 사투상법에 의해서 그리는 방법은 정면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자, 정면을 이와 같이 사각형을 자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쪽 경사선의 각도를 45도로 잡습니다. 45도로 잡고 이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경사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이 경사선의 평행되게 이 모서리에서 또 그대로 그려줍니다. 다음에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경사선에 평행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곳까지 길이는 보통 2분의 1 또는 실제 치수대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높이도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평행되게 선을 긋고 이쪽도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려진 이것을 사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텍스트를 보면은, 자, 사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모서리의 경사선 45도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정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45도 방향으로 경사선을 그려서 완성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구상도로서 세 번째 투시투상법입니다. 자, 같은 정육면체를 그렸는데 지금 보이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은 좀 크게 보이고 먼 곳은 멀리 보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투시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특징이 원근감이 잘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사투상법에서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앞에 정면의 모양을 먼저 그립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자, 정면을 먼저 이와 같이 사각형을 그려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소점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각의 모서리에서 연장된 선들이 모이는 점이 되는데 이 소점은 어느 곳에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소점을 제가 여기다 한번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고 각 모서리에서 자를 이용해서 소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각 모서리에서 소점까지 쭉 연결해요. 이와 같이. 그런 다음에 일정한 길이를 재고 그리고 이와 같이 수평수직으로 그려주게 되면 물체의 원근감이 잘 나타나게끔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은 방법이 투시투상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시투상법 같은 경우는 완성될 건축물의 모양이나 교량, 도로 등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것은 물체의 모양이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다음으로 함께 해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주방용품들이 있어요. 이 주방용품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가?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프리핸드로 스케치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긴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러한 후라이팬이 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조리할 때 그 온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전하고 음식을 맛있게 조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타낸 것은 이 후라이팬에 전자식의 온도계가 부착된 겁니다. 온도계와 후라이팬이 결합된 이러한 형태의 아이디어 제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프리핸드로 직접 그리고 이 그려진 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제품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이디어를 스케치와 구상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나타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제도와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모양 또는 크기, 구조, 제작 방법 등을 정해진 규칙이 있죠. 이 규칙에 따라서 선이나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작업을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실선 또는 이렇게 우리가 점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파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이라든지 또는 한글과 같은 문자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R이라고 하면 반지름을 뜻해요. 기호라는 거죠. 또는 지름을 뜻할 때는 이렇게 파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도면화시킨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용지가 보통 트레이싱지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미술시간에 사용하는 이런 캔트지 이런 것들이 제도용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도용지나 컴퓨터 화면에다가 제품을 나타낸 것을 도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정투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정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평면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우리는 물건을 제작할 때 정투상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규격에서는 물체를 정면에서 본 거죠. 우측면도, 오른쪽에서 본 겁니다. 평면도,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이것을 삼각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도면을 그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각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투상법으로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은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O자 형태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투상유리, 이 하늘색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투상유리입니다. 유리 속에 이와 같은 물체를 넣고 이 물체의 정면을 지금 이 화살표 방향 이쪽을 정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이 투상 유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물체를 보게 됩니다. 오른쪽도 보게 되면 오른쪽에 투상 유리를 거쳐서 오른쪽에 물체를 보게 되고 위도 역시 투상 유리를 통해서 아래쪽에 물체를 보게 돼요. 물체를 볼 때는 우리 눈과 평행되게 물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면의 방향에서 이 정면 방향에서 우리가 물체를 평행되게 본다고 할 때 이 정면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투상유리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O자 형태의 물체가 그려지겠죠. 다음에 이 물체를 오른쪽에서 보는 겁니다. 물체는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른쪽에서는 이와 같이 직사각 형태에다가 일자 형태의 이러한 물체가 그려지겠죠.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쪽 면, 가운데 면, 오른쪽 면 이와 같이 투상유리의 물체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을 실질적으로 유리를 펼치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물체를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양, 이것은 물체를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 이것은 물체를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정면도라고 하고 물체를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그려준 것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물체를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그려진 것을 우측면도라고 해요. 이렇게 유리에 그려진 것을 그대로 빼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왼쪽에 있는 도면과 달리 유리창이 없어졌죠. 그리고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라고 하는 텍스트가 없어졌어요. 실제 도면을 그릴 때는 D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것은 정면도구나, 이것은 평면도구나, 이것은 우측면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교육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도면을 그릴 때는 이와 같이 물체를 보고 나서 니은자 형태로 아래쪽이 정면도, 위쪽이 평면도, 오른쪽이 우측면도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체를 정투상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물체를 봐주세요. 화살표 방향이 정면입니다. 물체는 고정시켜 놓고 정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면, 위,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우리 눈과 평행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물체를 정투상법으로 나타낼 때 정면도는, 즉 정면에서 바라본 정면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른쪽에서 우리 눈과 평행되게 본 우측면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면의 모양은 지금 우리 눈과 평행되게 봤을 때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보이겠죠. 그럼 정면도를 제일 아래쪽에 이와 같이 정면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면도는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이 보이고 아랫선도 윗선과 같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사각형이 보이겠죠. 이거를 그리면은 여기 모서리점과 여기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평면도는 이와 같이
평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에다가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선과 이 선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즉 여기하고 여기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도 같은 선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측면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본 거죠. 오른쪽에서 본 것은 요 사각형이 보이고 요 선과 요 선은 같은 선상에 있죠. 그리고 또 요 사각형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우측면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측면들은 선생님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일직선이 제대로 안 그려지는데 원래 자를 대고서 일직선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정투상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곳이 정면도고 자, 그러면은 이곳이 평면도, 이 물체를 정투상법으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화살표 방향이 정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모습을 니은자 형태로 그려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정면의 모양은 정면은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보이는 거죠. 이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정면의 모양이 이와 같이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는 요 사각형과 그리고 요 사각형 그리고 요 사각형이 보이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이것과 이것은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같은 선상에 있는. 자,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선 하나 또 여기 선, 요 선이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우측에서 본 우측면도. 자,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이 보이겠죠. 요 선과 요 선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측면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요것이 정면도, 요것이 평면도, 요것이 우측면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물체를 보고서 정투상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투상도로 나타낸 것을 다시 물체로 표현하는 거죠. 즉 이것이 정면에서 본 정면도고 이것이 위에서 본 평면도고 이것이 오른쪽에서 본 우측면도예요. 그럼 이 물체를 우리는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배운 구상도 중에 사투상법, 등각투상법, 투시투상법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등각투상도로 그리라는 겁니다. 등각이니까 X, Y, Z 세 개의 축을 각각 120도로 먼저 그린 다음에 1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경사진 선들을 그려서 이 물체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시된 물체 어떻게 그려졌는가 확인한 다음에 역으로 투상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투상도는 다시 등각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등각투상도로 그려진 겁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다 그렸을 때, 자, 여기 수평선을 그린다고 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각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야지만이 등각투상도로 그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나타내는 계획, 또 아이디어를
구상도와 스케치를 통해서